자, 34번 또 다시 시작을 해봅시다. 자, 바로 해볼게. 자, researchers are working on a project 하고 개수로 수식을 해보자. That asks coastal towns how they are preparing for rising sea levels 하고 이렇게 닫으면 될 것 같은데, 자, 우선은 표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researchers는 당연히 이제 연구자들이라는 뜻일 거고, 근데 여기가 동사인데 여기 나온 이제 work on이라는 말은 연구하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자연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말이 자연스럽다라는 거지. 자, 어떤 프로젝트냐면 물어보는 프로젝트야. 해안가 마을에, 그러니까 해안가 마을 사람들이겠지. 해안가 마을 사람들에게 뭐를 물어보냐면 그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뭐에 대해서 rising sea level 쓰면은 이제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높아지는 해수면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이 rising에다 밑줄 쳐보자. 그리고 우리 항상 하는 거 rise하고 raise 구별하는 거 해봅시다. raising하고 구별을 해야겠지. rise가 올라가다라는 뜻이니까 올라가는 해수면 할 때는 rise를 쓰는 게 맞을 거고, raise는 올리다, 기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자, some towns have risk assessment. 어떤 마을들은 가지고 있어 위험 평가라는 걸 가지고 있어. 이런 거지. 어떤 마을들은 이만큼 위험할 것 같아 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평가를 하고 있다 라는 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어떤 마을들은 심지어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it is a rare town that is actually carrying out a plan. 그래서 carry out은 이제 수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져.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쳐볼래? it that. 그래서 이때 강조라고 생각하면 되겠거든. 자, rare라는 말은 뭐 드문, 희귀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상 이제 굉장히 적다. 되게 부정의 느낌이 강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장을 눈에 보이는 대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계획을 수행하는 레어타운이다. 실제로 계획을 수행하는 것은 레어타운이다. 이렇게 되거든. 다시. 실제로 계획을 수행하는 것은 레어타운이다. 없다. 실제로 계획을 수행하는 마을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의역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계획을 수행하는 것은, 다시, 실제로 계획을 수행하는 마을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설자 한번 보면은 실제로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마을은 드물다. 이렇게 나왔지. 그치? 자, 문장의 구조적으로는 이때 강조다. 다만 레어라는 단어를 직역하기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의역을 해서 실제로 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마을은 되게 없다, 레어하다, 드물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어. 자, 이때 강조였고, 그런 거지.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실제로 잘 안 하더라 라고 하면서 약간 비판적으로 말하는 글인 것 같아. 다음 거. 자, one reason, 한 가지 이유는 we've failed to act on climate change 하고 이렇게 닫아보고 is가 동사 이렇게 써볼게. 자, act on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오른쪽에다 적어볼 건데, act on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크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첫 번째는 뭐냐면 뭐뭐에 근거하여 행동하다 라는 의미가 있고, 아니면 뭐뭐에 영향을 주다 라는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 그럼 여기 봐봐. The reason we've failed to act on climate change는 뭐가 맞는 것 같아? 뭐가 맞는 것 같아? 첫 번째 게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지. 기후변화에 근거하여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좀 말을 다듬으면 기후변화라는 상황에 근거하여 우리가 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이런 말이겠지. 자, 해설지를 잠깐 참고해 봅시다. 대처하다라고 나왔어. act on, 대처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처하다라는 표현은 첫 번째 거랑 유사한 말이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 문답 짤 때 많이 하던 거야. 자, 다시 한번 볼게. 기후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흔한 믿음 때문이다. 자, 어떤 믿음이냐면 It is far away in time and space.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멀다 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렇게 갈 수 있겠지. 자, belief라는 말하고 그것이 시공간적으로 멀다 라는 말하고 똑같고,
그리고 뒷문장이 지금 완전하게 나오는 게 확인이 되지. 그럼 얘 뭐겠어? 동격이겠지, 동격. 동격 that입니다. 동격 that도 문제로 내기가 굉장히 좋지. 자, for decades, 수십 년 동안 climate change was a prediction about the future. 미래에 대한 예측이었어. 기후변화라는 것은. So,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써 미래 시제로. 여기서 tense라는 말이 시제라는 뜻이야. 뭐 과거 시제, 미래 시제 있지. 미래 시제로 항상 얘기를 했어. 근데 그렇지 않나? 정말로? 뭐 할 겁니다. 뭐 온도가 몇 도 오를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가 미래 시제로만 얘기하는 데 익숙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느낌이 잘 안 들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계획을 실행하지 않는 거지. 어차피 나중에 발생할 거니까 감이 안 온다는 얘기겠지. 자, 이것은 습관이 되었어. So that even today many scientists still use the future tense. So that, 그래서 라고 해석을 할게. 심지어 오늘날의 많은 과학자들도 그것을 사용합니다. 다시 많은 과학자들도 여전히 사용합니다. 미래 시제를 사용합니다. even though, 비록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 위기가 ongoing, 이제 계속되고 있다. 진행 중이다. 기후 위기가 지금 진행 중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자꾸 미래 시제를 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겠지. 자, 한 문장 이제 마지막 거 볼 건데 뭐 글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 그냥 자꾸 우리가 미래 시제를 사용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내일은 아니겠지, 뭐 당장 닥칠 일이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 자, 과학자들은 또한 집중한다. 지역에 집중한다. 어떤 지역? 가장 영향을 받는 뭐에 의해서? 위기에 의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지역에만 집중을 한다. 예를 들어서 such as,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나 웨스트 안타르틱 아이스 쉿이나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한대. 방글라데시는 뭐 당연히 나라 이름일 거고, 웨스트 안타르틱 아이스 쉿 같은 경우는 해설자 한번 볼까? 서남극 빙상이래. 서남극 빙상. 자, 서남극 빙상. 그러니까 이거겠지. 서쪽 남극에 있는 얼음판이란 뜻일 거야. 얼음판. 여기에만 자꾸 집중을 한다. 자, 보시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과학자들이 항상 뭐 북극에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뭐 남극에서 펭귄들이 이제 살 곳이 없습니다. 얼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당장 위기를 경험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자꾸 안일한 태도를 가지게 되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한 어떤 지역이란 단어를 꺼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 관계대명사가 등장을 했는데,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물리적으로 리모트, 거리가 먼 곳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글이 마무리가 됐어. 자, 여기 보면은 주어가 없네. 주격 관계대명사지. 자, 여기까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34번 지문 자체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미래 시제를 쓰기 때문에 내일이라고 잘 체감이 안 된다. 또 멀리 있는 나랑 상관없을 것 같은 지역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체감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간적으로 우리가 체감을 못한다.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우리가 체감을 잘 못한다.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해서. 이런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기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 글 내용은 좀 쉬웠던 것 같고. 자, 넘어가 보자. 자, 35번. 자, 이번에는 이제 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글이야. 가끔 이제 모의고사에 이렇게 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자, 보시면 according to 뭐뭐뭐뭐에 따르면 이 이름을 참 읽기가 힘들다. 자, 이거에 따르면 사람인 것 같지? 사람일 거야 아마. Fashion contributes to our lives and provides a medium for us to develop and exhibit important social virtue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자, virtue라고 하면은 덕목이란 뜻이야. 덕목. 그러니까 사회적 덕목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는데, 해설지에는 사회적 가치라고 나오네. 같은 말이지. 자, 패션은 제공합니다. 제공합니다가 아니고 이제 기여합니다. 어디에? 우리의 삶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제공합니다. 수단을 제공하는데, 자, 봐봐.
자, 수단을 제공하는데 뭐 할 수 있는 수단이냐면, 근데 그거를 꾸며주는 의미상의 주어도 앞에 이렇게 등장을 했어.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수단 이렇게 해석해야 돼.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수단.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exhibit,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을 제공을 한대. 이게 똑같이 할 수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는 and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개가 병렬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important social value라는 말을 두 번 해석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개발할 수 있는 수단,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수단,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 자, 이제 해석을 깔끔하게 다시 한번 해볼게. 패션은 우리의 삶에 기여한다. 그리고 제공한다. 우리가 중요한 사회적 덕목을 발전시킬 수 있는 수단을,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사회적 덕목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자, 병렬이고 의미상의 주어고 이 동사를 이 목적어에 두 번 붙여서 해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패션이라는 게 이런 기능을 가진다라는 말입니다. 자, fashion may be beautiful, innovative, and useful. 패션은 아름다울 수도, 혁신적일 수도,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창의력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취향을 보여줄 수도 있다. 우리의 패션 선택에 있어서. 그리고 in dressing with taste and care. taste는 취향이라고 해석을 할 거야. care는 뭐 신중함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까? 그러면은 취향을 가지고 옷을 입을 때, 뭔가 신중함을 가지고 내가 옷을 골라서 입을 때 우리는 나타낸다. 뭐를 나타내냐면 both self-respect and a concern for the pleasure of others. 자, both A and B인데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봐봐. 내가 내 취향을 반영해서 옷을 입었어. 그거는 나 자신을 존중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옷을 신중하게 골라 입었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 신경 쓰겠다라는 말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단순하게 내 취향대로 옷을 입겠다고 진짜 이상한 옷을 입고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신중함이라는 말하고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대한 관심, 뭐 이런 말이 이제 같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패션이라는 게 그냥 나만 좋자고 옷을 입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이라고 볼 수 있겠지. 뭔가 좀 사회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소셜 버추라는 말이 나왔던 것 같아. 자, 첫 번째 페이지를 읽었는데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패션이라는 것은 뭔가 좀 사회적인 덕목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지만 플러스 타인에 대한 배려이기도 한 거야. 나만 좋자고 내 맘대로 옷을 입으면 또 안 된다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불쾌감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 자, 일시정지하고 잠깐 적자. 나는 바로 수업 진행할게. 자, there's no doubt. 자, 이게 의심이란 뜻이지. 그래서 의심할 바가 없다. 뭐가 의심할 바가 없는 거냐면 패션이 can be a source of interest and pleasure which links us to each other. 자, each other는 서로라는 의미인데 우리를 서로에게 연결시켜주는 흥미와 즐거움의 원천일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다시, 패션이라는 것은 우리를 서로에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흥미와 즐거움의 원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여기서도 봐봐. 우리를 서로에게 연결시켜 준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 혼자 좋다고 옷 내 맘대로 입겠다는 건 아닌 거잖아. That is, 즉, 자, fashion provides a sociable aspect. 패션은
사회적인 측면을 제공합니다. 이 단어 계속 나오지. 그러니까 이 글 자체에서 자꾸 패션은 사회적인 거야. 패션은 사회적인 거야. 이런 말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패션은 사회적인 측면을 제공해 줍니다. along with 뭐와 더불어서 opportunity to imagine oneself differently. 스스로를 oneself를 지금 스스로라고 해석을 할 건데 스스로를 다르게 상상할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서 스스로를 다르게 상상할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스스로를 다르게 상상한다는 게 뭐냐? To try on different identity. 다른 정체성을 try on, 시도해본다는 거지. 다른 정체성을 시도해본다. 그래서 패션이라는 건 결국은 뭐다? 나 자신에 대한 관심 표현이기도 하자 타인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다. 말하자면은 사회적인 가치가 반영된 게 패션이다 라고 하면서 글이 끝났어. 별로 안 길다 그치? 지문 자체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자 바로 넘어가 볼게. 36번으로 가보자. 36번은 뭐가 되게 많네 내용이. 자 36번으로 가서 보시면 이게 뭔가 지문 자체는 내용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되게 쉬워.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1학년 애들한테 이제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는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약간 스토리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 자, 미세스 클레인이라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1학년 학생들에게 뭐 하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어질 거거든. 뭔가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라고. 근데 그 뭔가가 뭐냐면 to be thankful for. 감사할 무언가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for가 빠지면 안 돼. 우리 이번 시험 기간에 유독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내가 이제 교과서 할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pay attention to에서 to가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thankful for가 있어야 돼. for가 없으면 얘는 어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for에다가 네모 치자. for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녀는 생각했다. 대부분 클래스가, 그러니까 그 수업 시간에 있는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그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 터키에 대해서. 터키는 이제 그 뭐야, 그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먹는 거 칠면조를 터키라고 그러지. 칠면조를 그릴 거야. 혹은 Thanksgiving table, 그러니까 뭐 추수감사절 식탁, 밥상 이런 걸 그릴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했어. 그런데 더글라스, 이거 학생인 것 같거든. 더글라스라는 학생이 다른 걸 그렸습니다. 더글라스는 소년인데 어떤 소년이냐면 who usually spend time alone. 보통은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학생이고 stayed around her. 그녀 주변에서 머무는 학생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주변에서 그냥 있는 친구들하고 잘 못 어울리는 이런 말이겠지. 뭐 하는 동안에 친구들이 바깥으로 함께 나가는 동안에 휴식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휴식 시간에 친구들은 밖에서 놀고 있는 반면 얘는 혼자서 시간을 보내거나 선생님 주변에만 있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약간 친구들하고 잘 못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겠지. 자, 다음 문장 가보자. What the boy drew was a hand. 그 소년이 그렸던 것은 해가지고 what 이 주어로 등장을 했지. 것이라고 해석을 하지. 그 소년이 그렸던 것은 손이었다. 손을 그렸대. 근데 누구의 손? 그의 이미지는 그러니까 그림은 즉각적으로 다른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자, 쉬운 문장들이 이제 쭉 나열될 거야. So 그래서 모두가 rush to talk. 서둘러서 이야기를 했다. 뭐에 대해서? 누구의 손인지, 그것이 누구의 손인지에 대해서 서둘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법 체크 한번 해보자. 여기 이렇게 하고 의주동이라고 이렇게 적어보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whose hand was it? 이라고 쓰면 틀린 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의주동 써야 된다는 어순 체크 한번 해보고 다음 거. It must be the hand of God. 그것은 신의 손일 거야. 신의 손일 거야. 그리고 신을 꾸며 That brings us food. 우리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신의 손일 거야.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선행사를 God이라고 해도 되고 hand라고 봐도 돼. 상관없어.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라고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Of farmers. 농부의
하고 이제 손이 뒤에 생략이 됐겠지. 농부의 손이야 라고 두 번째 학생이 말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칠면조를 기르거든. 또 나왔네. 기르다지. 여기서 lies 쓰시면 안 됩니다. It looks more like a police officer's. 그것은 경찰관의 하고 이제 뒤에 손이 생략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경찰관의 손처럼 보여. 더 경찰관의 손처럼 보여라고 또 다른 학생이 덧붙였다. 그들은 우리를 보호해 주잖아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각각의 생각을 막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신의 손이야, 농부의 손이야, 경찰관 손이야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상황. The class was so responsive that 해가지고 so that이야, so that. 그다음에 responsive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respond, 이게 대답하다라는 단어의 형용사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뭔가 반응적인 반응을 보이는 정도의 뜻이거든. 해석지 보면은 뭐 호응이 많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어쨌든 이제 so that이기 때문에 뭐 해서 뭐뭐 하다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 반응이 좋아서 그래서 하고 이렇게 해석을 넘기자. 학생들이 너무 반응이 좋아서 그래서 이 선생님은 거의 까먹어 버렸다. 더글라스에 대해서 거의 까먹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막 얘기하는 거지. 뭐 이거 신의 손이에요, 경찰관 손이에요, 농부 손이에요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막상 이제 그림을 그렸던 더글라스라는 학생은 놓쳐버린 거지. 잊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쏘대시고 서치 쓰면 안 되지. 설명 안 해도 알지? 알지? After she had the others at work on another project. 자, 뭐 하고 나서 그녀가 다른 학생들이 다른 프로젝트에 임하게 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have라는 말이 사역동사로 쓰였다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잘 되려나? 얘네가 이거 하게 하다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 그녀가 다른 학생들이 다른 프로젝트에 열중하게 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림 그리는 거 끝났어. 자, 이제 다른 거 하자라고 학생들을 다른 거 시켜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녀는 더글라스한테 물었어. 그거 누구 손이었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라고 보면 되겠고 의주동 이고 자 여기서 이 had라는 단어를 사역동사라고 내가 얘기를 했지. 얘네가 이거 하게 하다 얘가 이거 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건데 사역동사면은 동사원형이 나왔는데 at은 왜 나왔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이제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를 가지는 정치사구인데 사역동사라 그래서 무조건 동사원형만 쓰는 건 아니야. 동사원형을 쓰는 건 언제 쓰는 거냐면 내가 여기에 뭔가 동사의 형태를 갖다 쓰고 싶을 때 동사원형을 쓰는 거고 형용사를 써도 되고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써도 어법적으로는 상관이 없어. 무조건 동사원형만 쓴다는 얘기가 아니야. 동사를 쓰고 싶으면 동사원형을 쓰라는 의미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녀가 다른 애들을 이제 또 다른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을 하게 하고 난 후 학생들이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하게 만들고 난 후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 사역동사니까 여기 뭐 쓰냐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거야. 동사원형을 쓴다라고 하면 이제 그건 문제로 될 수 있겠지만 얘는 동사원형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아마 안 낼 거고 해석만 잘할 수 있으면 돼. 이제 끝났어. 이제 물어봤지. 자, 누구 손 그린 거니? 라고 물어봤다. 그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이렇게 꾸미지. 뭐 수줍게 대답했다라는 의미일 거야. 맥락적으로 봤을 때. It's yours. 그거 당신의 것이에요. 당신의 손이에요. Thank you 하고 이제 선생님한테 저 선생님 손 그렸어요 라고 하면서 약간 수줍게 말하면서 이제 귀엽게 글이 끝났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yours,는 너의 것이라는 뜻이지. 이거를 두 단어로 쓰면 your hand겠지. your hand를 yours라고 너의 것이라고 표현을 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your 이렇게 쓰면 안 돼. yours라고 쓰는 게 맞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36번 지문도 마무리가 됐습니다.